마케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빅! 리그 오늘도 센스 있게 마빅입니다. 네,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전 이거 퍼포먼스 마케팅 이야기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앞으로 이제 챗봇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흔히 알고 있는 LOID도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봐야 하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LOID를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쓰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LOID가 그렇게 막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거든요.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네. 정의를 지는 게 대부분 네. 페이스북 네. 광고 예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는 이제 뭐 워낙 광고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일정 비용을 투입 대비 나올 수 있는 ROI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구매로 이어지든 아니면은 웹사이트 전환으로 이어지든 네. 그러니까 일정 비용을 투입했을 때 과연 얼만큼 얻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퍼포먼스 효과이기도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그 구매 전환이나 세일즈 그리고 웹사이트 페이지 전환을 해가지고 뭐 회원가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장바구니 했었던 걸 다시 빠르게 그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게끔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어느 브랜드나 어느 서비스가 효과를 받느냐라고 하기에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노버즈 미디어라는 네. 큰 에이전시 있을 때도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별도 이제 광고하는 그 서비스단에서도 과연 어떤 케이스를 만들 것이냐 그래가지고 여행사나 아니면 쇼핑몰을 통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계속 광고에 대한 ROI나 결과치를 내는 데서 굉장히 민감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정의할 때 일정 비용 투입 대비 나올 수 있는 효과잖아요. 네. 그 효과가 구매로 일어난다든가 웹사이트 트래픽 PV를 얼만큼 전월 대비 몇 % 만든다든가 그렇게 효과를 내는 것들이 공개되어야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페이스북 플랫폼상에서 페이스북 플랫폼의 효과를 그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온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또 이야기 말씀드린 거지만 스콜레 마케팅 하면서 스콜레 강의하면서 나왔던 질문 중에 과연 ROI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ROI에 대해서 뾰족하게 이거를 효과가 입증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입증한 기업이 세 손가락 안에 꼽혀요. 그러니까 ROI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입증도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구매할 때 만약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점원이 물어봐요. 혹시 이 제품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물어봐요. 근데 과연 고객이 저 페이스북 광고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ROI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엔 이제 그 ROI를 하려고 결국에는 아마존이 최근에 점원 없는 매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제품을 들었다 놨다 픽업해 그러니까 약간 장바구니에 넣어서 아웃을 했어요. 매장을. 그러면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장에서 체류했던 시간 대비 과연 그 제품을 구매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들었느냐 그런 등등이 결국엔 ROI고 퍼포먼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고객이 그 매장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체류 시간 그리고 나왔을 때 그 제품을 샀냐 안 샀냐 그런 것까지 모두 트래킹 가능해야 그게 퍼포먼스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옐로아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측정하거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콘텐츠 마케팅에서도 이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퍼포먼스도 카테고리 특성을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퍼포먼스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고 봐도 되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미 그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 네. 이제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타겟을 나누고 해서 정말 투입 대비 뭐 얼마 해서 좀 안 나오는 건 없애버리고 뭐 다른 타겟 잡아갖고 나온 쪽으로 계속 또 확대하고 네. 또 다시 디벨롭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내부에서 그러니까 구글 쪽에서 이제 있는 사람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제일 힘든 클라이언트가 이런 커머스 클라이언트. 네. 거기도 너무 해본 게 많고 그쵸. 히스토리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네. 오히려 거기가 더 전문가고 네.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커머스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는 이미 다 최적화가 돼 있고 뭐 P&G도 그렇고 뭐 T몬 뭐 G마켓 뭐 이런 데들은 이미 이런 거 다 진행해 왔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모바일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바로 클릭해서 들어와서 구매까지 바로 그쵸. 이어가고 네. 또 요새 결제단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네, 요새 맞아요. 뭐 앱도 잘 나와 있고 뭐 간편 10개도 잘 돼 있고 요새 핀테크 하는데 그런 쪽은 워낙 그 전에도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되는 우리나라 환경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모바일로 이제 결제단도 조금씩 이제 간편화되고 그것도 사용성이나 UI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요새 뭐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이 모바일에서 네. 쇼핑하는 거 너무 편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쪽은 이제 뭐 이미 퍼포먼스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산업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옴니채널 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옴니채널에서 이제 모든 오프라인도 특정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는 네. 다 사실 내부에 갖고 있는데 이 내부에 있는 것들도 아직 활용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누가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찾으려고 해도 네. 그래서 내 그런 기업 안에서 그런 프로젝트 하나 뜨면 거의 뭐 10억, 20억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카테고리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포먼스 마케팅은 정말 얼마나의 그 버짓을 갖고 집어넣느냐. 사실 아까 컨텐츠 마케팅에서 얘기했던 그런 MCN 같은 사람들 쓰는 것도 대소가 얼마예요? 한번 네. 쓰려면 뭐 몇 천도 줘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 그거 쓸만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겠어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MCN이 뭐 효과가 있니 없니 네. 이런 얘기 하기도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천두구는 어떻게 쓸 거야 이 사람들? 아니면 내가 되던가 자기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 쓰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네. 요새 그 유행이라는데 한번 해보지. 네.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컴플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시절에 여행비 벌겠다고 남대문 시장에서 옷도 팔아보고 예, 골라 예, 사람 편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골라 세 벌에 만 원. 갑부장이었네 이 사람. 엄마 여기 와서 빨리 사요. 그렇게 해봤지만 네. 그냥 오히려 돈이 없으면 네.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냥 그렇게 파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그치. 그러니까 일예로 최근에 작년에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네. 페이스북 광고 하느니 전단지 뿌리는 게 더 RO에 남는다. 예. 타겟 광고를 하는 거죠. 네, 정말 타겟 실질적인 광고. 광고를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근에 저 이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하면서 몇 개 이제 대학교 창업하는 팀들한테 마케팅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도 야 그냥 밖에 그냥 이 을지로 근처 가서 전단지 뿌려서 나오는 그 매출 갖다가 KPI를 잡아라. 근데 대학생 애들이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단 우리 그래도 나름 4년제 대학교 나와서 그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네. 스타트업 했는데 전단지 뿌리는 게 말이 되냐? 어쩌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강남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자기들이 이제 받아볼 때 안 받는 걸 자기들이 하니까 그렇지.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콜드콜이 싫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랑 접점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 결국엔 소비자의 접점 빨리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데이터 모아서 그렇게 다시 리타겟팅 네. 하는 건데 전단지 뿌리는 걸 두려워하니 그게 과연 그 ROI가 나오는 게임이냐 예, 등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단지 하나 만든다고 하루 종일 앉아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간단하게 해라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일례로 네. 제가 있는 을지로 건물 지하에 그 헬스센터가 있어요. 네. 그 헬스센터가 1년 동안 뭐 그 헬스센터
이용하는 비용을 75만 원을 세일한다는 내용으로 네. 전자제들 일주일마다 디자인이 계속 바뀌어요. 아. 사용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뒷장은 그대로 있는데 앞장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선함을 계속 주는 거예요. 린 스타트업. 네, 그렇죠. 계속 린하게 계속 예, 계속 린하게 이 퍼포먼스를 계속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전단지는 같은 방향, 같은 내용으로 계속 나갔던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퍼포먼스 마케팅도 헤게모니인 것 같아요. 고객들은 이미 저기 멀리 중국까지 가 있는데 우리 기업은 아직 한국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우리 시점에서만 계속 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그게 빨리 돌파를 해야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도 ROI가 나오고 본인이 맞췄던 KPI도 실행도 하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못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건 작은 기업들도 이제 네. 그런 DB 모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발로 뛰든 네, 뭘 네, 하든 네, 이렇게 그쵸.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네. 큰 기업들도 기존에 쌓여 있는 거 많은데 이걸 표준화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유의미한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라는 네. 생각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팟캐스트를 어떤 분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네. 간담회를 굉장히 린하게 약간 약식으로 해가지고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모이는 고객들을 상대로 계속 설문지를 만들어서 네. 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 DB 모으면 네. 뭐 DM 발송을 하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계속 발굴만 하기만 해도 한 그렇게 3개월 해보면은 한 100명의 고객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럼요. 그거 네. 되게 중요한 DB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 안 보는 사람 DB 받는 거랑 네. 실제로 이렇게 몇 번 말이라도 해서 DB 받는 거랑 이게 처음에 틀린 건 데이터 양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대한 고객들 만나서 접점을 시도하는 그런 그 관계 중심의 마케팅이 실행이 돼야 뭐 퍼포먼스도 되고 뭐 ROI나 인플루언서나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세 번째. 예, 벌써 세 번째요? 네. 네, 또 뭐 있나요? 우리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고객가치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예. 아, 거의 연결됐구나. 사실은 뭐 세 가지라고 나누긴 했는데 네. 이게 하나 뚝 끊고 이렇게 아. 부러뜨리고 가는 이런 네. 주제들이 네. 사실은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세 얘기하면서 가지가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어떤 다 얘기할 때는 마무리해주네. 두 가지 되고 어떤 얘기는 세 가지까지 네, 그냥 네, 같이 네. 가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전 고객가치 할 때 조금 이제 저희 쪽에 있는 회사 업종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쪽이 거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는 것도 있고 네. 온라인에서 이제 B2B로 하는 것도 있고 홈쇼핑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수익이 조금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게 오프라인 쪽인데 고객 가치를 한다 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고 무주히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앞으로 가면 이게 나중에는 AI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공지능 비서로 뭘 활용하든 뭔가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아직까지 다들 준비하는 기업이나 있을 수도 있고 있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진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DB도 표준화 작업이 힘든 순간인데 이런 게 과연 또 물밀듯이 물려오면 또 그 트렌드 쫓다가 결국에는 또 돌고 도는 쳇바퀴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는 뭐 고객 생애 가치라 해서 이런 것도 개념도 나오는데 막상 그 공식을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그냥 멋진 공식이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것과 해외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직님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 옴니채널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네. 기업 안에 갖고 있는 네. 데이터베이스를 네. 표준화하는 작업만 네. 해도 그게 무슨 AI가 들어오든 뭐 네. 빅데이터가 들어가든 뭐 어떤 뭐 새로운 솔루션이 갖다 붙던 네. 어쨌든 새로운 솔루션이 붙든 어디 세일즈를 가든 네. 뭐 우리 대비해서 뭐 이 여기에 맞는 어떤 뭐 리소스를 몇 개 뽑으면 여기에 적용이 가능한다든지 뭐 이런 네. 계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을 갖고 있는 네. 기업이라고 하면 네. 이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부의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표준화해서 그게 AI가 됐든 뭐 어떤 네. 특정한 뭐 CRM 솔루션이 됐든 네. 이런 거에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죠. 네. 정말 로데이터가 정말 많고 그거가 사실 비용이 뭐 네. 10억, 20억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얼마만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측정도 효과가 안 되고 있는지. 임원들은 2, 3년 만에 바뀌고 내가 이걸 했는데 뭐 나중에 맞아요. 그 문제 소지도 뭐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큰 기업들은 큰 기업 나름대로 이런 안에 헤게모니나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네. 누군가 정말 그 마케팅 임원이 네. 정말 힘이 막강해서 뭐 이런 것들을 짜야 되고 옴니채널을 네. 위해서 이런 것들 밑에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두고 네.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이런 AR 붙이든 뭘 네. 붙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 낼 거다. 아. 라고 정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또 몇 명이 될 것인가. 그렇죠. 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차라리 뭐 아마존처럼 네. 아예 그렇게 시작했던 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시작한 기업들이 하나도 네. 없잖아요. 다 뭐 오프라인에서 뭐 되게 어렵게 뭐 차곡차곡 무슨 벽돌 쌓듯이 네. 이제 올라온 기업들이라서 오히려 지금 새로 나오는 유니콘이 네. 되는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 기업들이 그런 네. 정말 뭐 혁신 뭐 시프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서 적용하기에는 네. 유원하지 않을까. 저는 예전에 공룡이 망했던 것처럼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시간이 남으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 타운이나 그런 데를 좀 많이 돌아다녀요. 네,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단골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골 법칙.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단골 법칙이에요. 그 매장을 만약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장 같은 경우는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그 한 손님을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쫓아낼 때 그 매장의 직원이 그 단골 그 손님을 얼만큼 그 사람한테 그 세일즈할 수 있게, 네. 뭐 여러 가지 말이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설득력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점원한테 이 제품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면 또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몇 % 할인이나 뭐 샘플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2010년도 청계천 쪽에 일을 했을 때 네. 거기 유명한 그 돼지 불고기 백반이랑 네. 고등어 구이집이 있어요. 생선 구이집이 네.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아마 을지로 쪽에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거기 가보면 오늘 맛이 있었냐, 맛이 없었으면 뭐가 맛 없었냐 계산하는 순간에도 물어봐요. 네. 그리고 다음엔 또 오세요. 저녁에는 어떤 메뉴 있고, 특히 그 생선구이집은 점심에도 생선구이집을 하지만 저녁에는 파전이랑 막걸리랑 네.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먹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구이 먹으러 오지 말고 전 먹으러 와. 네. 그거는 결국은 낙인 효과거든요. 네. 네. 남자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어투예요. 네.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모든 매장들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 집은 그 한 장소에서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네. 계속 이렇게 생선구이를 팔면서 파전까지 파는 집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 하나의 그 어떻잖아요. 다음에 오시면 화장품 샘플 네. 뭐 드릴 때,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거 드리겠다. 네. 아니면 그 한마디. 결국에는 마케팅을 온라인에서 아무리 해도 네.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는 거는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거나 네. 온라인 매장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쿠폰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고객들을 락인, 네. 약간 그 묶어놓는 전략도 어느 정도 고객 여정 중에서 맨 끝단 구매 과정에서 재방문, 리텐션까지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인지 바이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사용자의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그 순간을 계속 묶어두는 홀딩하는 그런 점원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옴니채널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거지, 서비스만 구축된다고 그게 옴니채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옴니채널 관점은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거나 다시 재방문 리텐션 하게끔 하는 그 점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사례가 LG전자에서 그 네. 세일즈맨들이 하는 메시지를 뽑는 거를 빅데이터로 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별, 계절별, 그쵸, 뭐 그쵸. 어떤 제품별 해가지고 빅데이터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어떤 걸 또 추가적으로 더 연관돼서 이제 얘기가 나온지를 분석을 해서 그 세일즈 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매장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매트를 정말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매출 상승에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결국에는 고객이랑 같은 눈높이에서 네. 예, 모든 마케팅 실행 액션들이 진행이 돼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라는 예, 결론을 맺고 싶네요. 오늘 3가지 트렌드를 다뤘는데 예. 우선 첫 번째가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다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가치였는데 예. 보면 결국엔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퍼포먼스나 인플루언서가 네. 이렇게 A 집합, B 집합 이루는 그런 교집합을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7년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도 이 3가지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한번 가지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드는데 요즘에 나오는 푸드테크도 이제 다뤄야 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옴니채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5포5라고 또 개념이 또 네.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돌아보면 AI를 활용한 요즘 뭐 이런 반응이나 이런 좀 플랫폼 쪽으로 네. 어떤 서비스들을 또 새롭게 하나 이런 서비스 쪽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거를 앞으로는 좀 다뤄가겠습니다. 네. 이게 제안인데 네. 아까 우리 한참 콘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지만 네.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네. 누군가 네. 질문을 남기면 네. 그 주제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아, 예. 그러니까 한 그것도 명의 이제 네. 충성 고객을 아니라도 네. DB화해서 네. 작성했다는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잠깐 들었어요. 그냥 예, 제안이에요. 예,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죠, 근데? 왜 질문 댓글 달 수 있지 않아요? 아, 네, 네. 뭐 저희 그 팟캐스트 올라가는 채널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 그거 안 정한 것 같아. 저는 나 계속 그냥 걸렸어. 아씨, 우리 네. 이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저는 생각한 게 네. 디지털 마케팅 돋보기. 네, 돋보기요. 네, 그거를 생각하다가 네. 생각하신 거라도 네, 그건 생각한 네. 거 결론은 다음에 네. 우리 따로 얘기하고.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요? 이 사람들 네. 말 안 하고 어떻게 버텼을까? 생각을 잠깐. 이빨 까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지 이 사람들? 사실 원래 남자들이 더 얘기가 더 많다는 거. 이 수다쟁이들 정말. 네, 그랬고. 술 한 잔도 안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1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네. 정말 인터넷에서 계속 찾다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서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팟캐스트는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누가 정리해주는 내용들이 모든 게 답이 아니라 좀 더 한 생각 좀 한 템포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송이길 원해서 예, 그런 것들로만 중심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